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충족감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감을 느낀 것을 최소한도 한 5개 이상 한번 써보라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내드리게 돼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즉시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긴장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암이란 병이 온 거라는 거죠. 암 환자들이 특히 대답을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주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중에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충족감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감을 느낀 것을 최소한도 한 5개 이상 한번 써보라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내드리게 돼요. 그런데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요. 타인에게 좀 상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참을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본성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첫 번째로 내주는 과제가 결국은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꼈던 것을 최소한도 5개 정도만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랄만한 점은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즉시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한 분들도 많거든요. 지위와 명예, 충분한 돈과 시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데요. 그런 지위도 돈도 명예도 시간도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인생의 충족감? 기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은 또 싫고요, 죽는 것도 더더욱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특별히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는 싫다는 거죠. 정말 완수해야 될 어떤 책임이나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루 종일 얘기하래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나 깊은 충족감이나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의 치유의 과정에서의 어떤 함정이다. 치유의 요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암이란 병의 어떻게 보면 의미는 절벽 위에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절벽인데 절벽 위에 처져 있는 철조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삶을 바꾸라는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기쁨과 행복이란 본성으로 되돌아가라는 어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치료할 때 막 암이란 병에서 막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 끙끙거리면서 결국은 그 철조망 주변에서 그냥 헤맬 뿐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성,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암에 걸린 이상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진단받으면 암이 나에게 전달하라는 그 의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기쁨을 주는 것, 좀 더 행복하는 사는 것에 마음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암이라는 병의 어떤 이 부정적 감정에서 마음이 좀 멀리 좀 떨어져서 자신이 원래 가야 할 길, 기쁨과 행복이란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암을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 환자 기쁨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암 환자예요. 대부분은 스트레스 받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암에 걸려서 불행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행복하게 살지 않아서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되돌아보면은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고 살아요. 긴장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암이란 병이 온 거라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문제가 몸의 병을 만든 거예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모두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과학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잠재해 있다는 건데요. 과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확실히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다 자신에 대한 어떤 탐구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위대한 의사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안에 현명한 의사가 있는데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면 좋을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자기 치유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치료나 약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낫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충족감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올라와야 된다. 그쪽에 마음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의학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생명의 에너지나 어떤 기운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깊은 충족감을 동반한 어떤 기쁨이나 행복감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어떻게 보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 이렇게 삶을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의 6배의 속도로 퍼진다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정보는 보다 빨리 사람들의 주의를 이끈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운 사람 포함해서 얘기할 때도 행복한 일이나 기뻤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불평불만, 괴로웠던 일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이 항상 나쁜 것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건지를 찾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요점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은 삶을 바꾸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으로 돌아가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은 기쁨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쁨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기쁨 리스트는 하여튼 암 환자의 대부분이 참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은 우리의 삶이 본성, 즉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쁨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요, 기쁨 리스트 작성법은 지금 바로 노트 하나를 꺼내주세요.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그 노트에 자신의 인생에 정말 기쁨을 주는 거, 깊은 충족감을 주는 거, 정말 삶의 의미를 주는 거, 지금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거, 가슴 막 설레게 하는 것 등을 최소한 5개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모든 내용이 자신의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가족이나 자신에게 좀 중요한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도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친구나 수다 떠는 거, 친구하고 막 수다 떠는 거, 재밌게 수다 떠는 거, 이것도 기쁨 리스트에 넣으셔도 돼요. 동물과 보내는 시간, 이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자연을 어떤 경험하는 시간, 어떤 또 중요하게 하면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넣으셔도 되고, 가볍게는 어떤 운동 같은 거, 좋아하는 운동,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또 종교생활 넣으셔도 괜찮아요. 연극 관람 같은 것도 괜찮고, 독서, 쇼핑, 또 집안 꾸미기, 여행을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행도 좋아요. 이런 것을 예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어떤 기쁨 리스트를 하나씩 천천히 되짚으시면서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기쁨 리스트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활동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더라도 관계없어요. 그것을 이미지로 상상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직접 가서 할 수 없다. 입원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입원 중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기쁨 리스트에 여행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여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쁨 리스트 작성할 때 여행 계획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 상당히 많으세요. 여행을 떠나는 상상만으로도 자신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떠나서 멋진 풍경을 보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만난 음식을 먹는 이미지도 상상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 뭐 이런 사진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령으로 자신한테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에너지를 높아서 자기 자신의 치유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쁨 리스트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주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데 뺏기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기쁨 리스트를 많이 작성하셔서 마음이 항상 즐거운 곳에, 좋은 곳에 가 있는 것이 에너지를 향상시키다, 자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 리스트를 작성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